8.3 공용체와 열거형. 8.3.1 공용체. 이 공용체도 새로운 데이터 타입 생성기입니다. 구조체와 유사하게 유니온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공용체를 선언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데이터 타입의 CHM 공용체가 하나 만들어진 것입니다. 선언하는 방법은 구조체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CHM 자체가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으로 이와 같이 변수를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구조체와 다른 점은 유니온, 즉 공용체로 이와 같이 데이터 타입을 만들었을 때는 변수를 생성하면은 이때 변수의 메모리 크기는 공용체의 멤버 중에서 제일 큰 놈의 메모리가 바로 공용체의 메모리가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공용체 안에 인터형과 더블형이 있습니다. 이 더블형이 더 크기 때문에 이 공용체 변수의 메모리 크기는 8바이트가 됩니다. 공용체의 경우에는 가장 큰 메모리의 크기의 메모리를 일단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용할 때는 내부의 멤버에 A를 사용하든지 D를 사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일 큰 메모리를 만들어서 이 큰 메모리를 만든 뒤에 내부의 멤버가 공동으로 이 메모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int a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4바이트의 메모리를 이용해서 int a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더블형 d는 사용을 할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더블형 d를 전체 메모리로 사용한다면은 int a는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공용체의 경우에는 가장 큰 메모리를 생성한 뒤에 거기에서 멤버 중에 어느 한쪽으로만 사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ch.a를 이렇게 사용했다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a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더블형 d를 이용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더블형 d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여기서 어느 한쪽으로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예제를 보시면요, CHM 공용체를 하나 생성한 뒤에 그리고 여기에 변수를 하나 생성합니다. 공용체 변수를 하나 생성하고 이 공용체에 a의 값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A를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D를 하겠다 하면은 D의 값을 할당한 뒤에 D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A를 사용하면은 쓰레기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할 때는 A를 사용하든 D를 사용하든 어느 한쪽으로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8.3.2 열거형. 이 열거형도 사용자 정의 데이터 타입을 만드는 데이터 타입 생성기입니다. 이놈이란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새로운 데이터 타입의 이름을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놈으로 열거형으로 새로운 데이터 타입 사인 플래그가 하나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인 플래그 S1이라고 해서 새로운 변수를 열거형 변수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거형 변수를 이렇게 선언했다면은 이 열거형 변수의 값을 할당해야 되겠죠. 열거형 변수에 들어가는 값들을 바로 이 열거형에서는 내부의 멤버로 두게 됩니다. 이 멤버들은 단순히 블랙이란 이름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멤버들은 상수로 정의되게 됩니다. 이 블랙은 자동으로 제로의 값을 가지며 옐로우는 1의 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린은 2, 차례대로 3, 4의 값을 가지는 각각 상수들로 정의됩니다. 바로 이 사인 플래그라는 열거형 변수에는 이 내부의 멤버에 들어있는 상수 값들을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S1에 블랙을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블랙의 상수 값은 제로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값들도 S1에 할당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옐로우, 그린, 블루, 레드의 값을 할당한 뒤에 각각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거형을 선언할 때 그 상수 값들을 임의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옐로 이꼬르 3이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앞에는 0으로 출발을 하겠죠. 그래서 블랙은 0이 되며 옐로우는 임의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3이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일씩 증가하면서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린은 4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블루는 임의로 할당을 해서 7이 되었죠. 그 다음은 일씩 증가해서 레드는 8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놈으로 열거형 변수 사인 플래그 S1을 선언한 이후에 블랙, 옐로우, 그린, 블루, 레드의 값을 출력해 보면은 0, 3, 4, 7, 8의 값이 출력될 것입니다. 8.4 샵 인크루드와 샵 디파인. 8.4.1 샵 인크루드. 우리가 함수를 선언할 때 이와 같이 메인 아랫부분에 이렇게 함수를 선언했을 경우에는 이 add라는 함수를
메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프로토타입을 함수의 원형을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사용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함수들도 3개가 있을 때 이 함수들이 메인 아래쪽에 이렇게 선언되었을 경우에는 윗부분에 함수의 프로토타입을 먼저 선언한 이후에 메인에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이 부분이 없다면은 다이렉트로 이 함수를 메인 위쪽에 두면 되겠습니다. 만약 함수의 프로토타입이 헤더 파일 형태로 존재한다면은 이것은 그때는 샵 include를 이용해서 헤더 파일을 include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dd 함수의 프로토타입은 my1에 들어있으며 그리고 more 함수의 프로토타입은 my2.header 파일에 들어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div는 my3에 들어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럴 경우 이 헤더 파일을 include 해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샵 include my1.h를 이와 같이 꺽쇠를 이용해서 include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파일이 my1.h가 시스템 경로상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다운표를 이용해서 include를 할 경우에는 이 파일이 현재 디렉토리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현재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이와 같이 상대 경로를 이용해서 샵 include를 할 수도 있습니다. 8.4.2 헤더 파일 중복 방지. 이번에는 헤더 파일이 중복으로 인크루드 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제를 보시면은 tank1.h라는 헤더 파일에는 say hello라는 함수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tank1.h를 이와 같이 두 번을 동시에 이렇게 인크루드 할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파일이 하나이기 때문에 인크루드를 할 일이 없지만 만약에 파일이 여러 갈래로 겹치다 보면은 이 헤더 파일이 중복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헤더 파일을 중복으로 인크루드 했기 때문에 에러가 됩니다. 헤더 파일이 중복으로 인크루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크루드 되었을 때 샵 디파인으로 특정 단어를 디파인 해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if not definition, 즉 tank underbar h가 definition 되어 있지 않으면은 샵 디파인으로 tank underbar h를 디파인 시켜버리고 이 부분을 include 시켜버립니다. 그렇다면은 tank underbar h가 디파인이 되었겠죠. 그러면 한 번은 include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쪽에서 다시 이것을 include 하게 되면은 tank underbar h가 디파인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행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헤더 파일의 중복을 방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tank2.h를 두 번을 중복 샵 include 하지만은 if not definition에 의해서 이 부분이 한 번만 include 되게 되는 것입니다. 8.5 typedef. 8.5.1 typedef. 이 typedef는 데이터 타입에 새로운 이름을 하나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에 새로운 별칭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typedef입니다. 예를 들어서 typedef로 int를 int란 별칭을 하나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int를 사용하나 int를 사용하나 동일한 결과가 됩니다. 새로 만들어진 이 int라는 데이터 타입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inti라고 하면은 int i와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int j를 선언하고 i에다가 다시 int 이 값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와 같이 typedef로 새로운 별칭을 부여하고 이 별칭은 int나 int나 동일한 결과가 됩니다. 이 typedef로는 모든 데이터 타입에 새로운 별칭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typedef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이와 같이 typedef로 typedef int a라고 하면 이것이 꼭 변수 선언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typedef로 선언한 것은 이것은 데이터 타입의 별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nt i나 ai 이와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입의 별칭을 줄 때 이와 같이 변수적인 이름을 주는 것은 혼동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입의 이름을 줄 때는 데이터 타입에 맞는 이름을 주는 것이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8.5.2 샵 디파인과 typedef의 차이점. 이 typedef는 데이터 타입에 별칭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샵 디파인으로도 그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typedef와 샵 디파인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ypedef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포인트 데이터 타입에 별칭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LP 캐릭터는 캐릭터 포인트의 별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LP 캐릭터 PQ라고 하면은 캐릭터 포인터 P와 캐릭터 포인터 Q가 만들어진 것이 됩니다. P와 Q가 캐릭터 포인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P와 Q의 문자열 포인트를 이렇게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반해 샵 디파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샵 디파인 LP 캐릭터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이 샵 디파인의 경우에는 이 단원을 만나면 전처리기가 전부 다 캐릭터 포인트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LP 캐릭터를 캐릭터 포인트로 바꾸어 버리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현이 됩니다. 이 표현은 앞부분의 P는 캐릭터 포인트형이지만은 뒷부분은 캐릭터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에는 문자열을 할당할 수 있지만은 Q에는 캐릭터를 할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P에는 이와 같이 문자열을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Q에는 이와 같이 문자를 할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타입데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적인 데이터 타입의 별칭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캐릭터 포인트형이며 이 캐릭터 포인트는 P에도 영향을 미치고 Q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샵 디파인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 교체하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장으로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뒷부분은 캐릭터형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8.5.3 전역 구조체 변수 만들기. 우리가 구조체를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이와 같이 선언을 하면 새로운 구조체가 하나 만들어지죠. 이 구조체는 24바이트의 메모리를 가진 구조체입니다. 이 구조체 뒤에 이와 같이 이름을 주면은 바로 선언과 동시에 변수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전역 구조체 변수라고 합니다. 포인터 변수도 이와 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kim은 24바이트의 변수이며 그리고 p홍은 4바이트의 포인터 변수가 됩니다. 선언과 동시에 이와 같이 메모리를 생성했기 때문에 변수를 생성했기 때문에 바로 프로그램에서 다이렉트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kim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메모리에 데이터를 할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p용은 포인트 변수이기 때문에 kim의 주소를 받아서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이와 같이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체 전역 변수를 선언하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struct person kim이라고 이와 같은 형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포인트 p홍 이와 같은 형식으로 사용하는데 이 person 대신에 이와 같이 바로 이 메모리 구조를 다이렉트로 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구조 자체가 하나의 데이터 타입이라고 생각하시고 struct person kim의 포인트 p홍 이와 같이 선언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5.4 구조체의 일반적인 타입데프 사용. 이 구조체에서도 타입데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타입데프는 모든 데이터 타입에 별칭을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person이라는 구조체가 선언되었으면 이 person 구조체에 새로운 별칭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타입데프 person의 human이라고 주면은 이 person은 human이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대체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포인트 데이터 타입 또한 person 포인트를 LP human이라고 주면은 person 포인트형이 LP human 데이터 타입으로 별칭이 하나 만들어진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만들어진 이 human이란 데이터 타입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human kim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person kim과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person 포인트 LP human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LP human p홍이라고 하면은 person 포인트 p홍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구조체를 선언함과 동시에 타입데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구조체를 선언할 때 새로운 별칭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person 구조체를 이렇게 정의를 내릴 때 타입데프를 이용해서 다이렉트로 이와 같이 이름을 준다면은 이것은 새로운 person의 별칭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person 포인트형에 대한 별칭도 LP human이라고 해서 앞에 별을 붙여주면은 person 포인트형에 대한 새로운 별칭이 하나 만들어진 것이 됩니다. 만약 여기에 타입데프가 없다면 이것은 전역 구조체 변수가 되지만 이 타입데프가 있기 때문에 human과 LP human은 새로운 데이터 타입의 별칭이 되는 것입니다. person형 대신에 human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erson 포인트 대신에 LP human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human kim이라고 하면은 person kim이 됩니다. 그리고 LP human p홍이라고 하면은 person 포인트 p홍이 됩니다. 일반적인 구조체 변수를 선언할 때는 struct이란 키워드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이 타입데프로 별칭을 부여했을 때는 struct 키워드 없이 이와 같이 human ki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person이라면은 struct person kim이라고 해야 되지만은 이것을 타입데프 하고 나면은 human kim이라고 해서 struct이란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8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